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의 전략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자, 최강욱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이거 또 없어졌어. 어디 갔어? 예, 그러나 여러분 착한 사람은 보입니다. 고수의 전략 보이시죠? 예, 안 보이면은 나쁜 사람입니다. 시청자분 농담입니다. 예, 저게 또 수리 작업 중이어서 예, 곧 다시 여러분들께 스크린 보여드릴 겁니다. 자. 최강욱 의원님, 오늘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라임 사건 그때 그 왜 접대 검사 접대 네. 그 세트가 뭐 화제가 됐죠. 있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들이 남발했었는데 어떻게든 100만 원 이하로 100만 원 이하로 맞추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네. 접대한 사람 둘하고 네. 검사 하나하고 셋이서 먹었는데 n분의 1씩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100만 원 이하로 만들었다. 예, 예. 그래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비웃음을 샀고 지탄도 받았고 그래서 1심, 2심은 어쨌든 검사가 이겼습니다.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근데 3심에서 엎어졌습니다.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예. 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기사를 보고 웬일이야. 웬일이야. 생각을 했는데 예. 판결문을 못 봐서 뭘 네. 지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너무 좀 누추하고 민망한 일이잖아요. 사실 네. 그거를 검사들이 지들끼리 봐주려고 장난질 친 거에 그동안에 법원이 부안해동했던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유,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법을 차단하고 사실은 통제해야 할 수 있는 조직은 법원이 사실은 제일 사법 강력한 말고는 거예요. 없어요. 예. 네. 근데 여태까지 어찌 보면은 책임을 방기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음. 진즉이 했어야 될 일이고 예. 그 다음에 혹여라도 이제 예. 이 어떤 정권이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런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예. 그런 게 있다면 네. 하급심 판사들도 좀 예. 자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게 국민 상식에 걸맞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 판사, 통상은 옛날에는 90년대만 해도 그 하급심 판사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렇죠. 상급심으로 갈수록 보수적이고 맞습니다. 예. 예. 굉장히 질서에 방점을 둔 그런 판단이 많이 나왔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하급심에서 센 판결 나오고 예.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좀 상식에 부합한 그런 판결이 나오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예. 그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어떤 배경을 통해서 네. 그 조직에서 일하게 되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판사가 됐던 사람들은 네. 그런 거는 있어. 이 검찰 조직이 전횡을 하는 뭐 이런 상황에서 네. 법원이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켜야 된다. 예.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무슨 인식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제 부장판사를 하는 후배들한테 예. 지금 이제 평판사들 배석판사로 데리고 있는 평판사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예. 그냥 하루하루 정해진 무슨 숙제를 납품해가지고 검사받는 학생 같은 태도 네.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네. 검사나 나나 네. 똑같이 이제 법조인으로서 일종의 나라를 지키는 기득권 세력의 같은 집단의 사람들이다. 네. 라는 동료 의식이 예. 옛날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지점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스쿨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가요? 이 입시제도나 이런 게 네. 예전과 달리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등급을 계속 매기지 않습니까? 그게 뒤로도 계속 이어지면서 네. 뭐랄까 지금 참 걱정되는 부분이 능력주의라고 포장되고 있는 출세주의, 응? 그냥 결과지향주의 뭐 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우리는 격심한 경쟁을 뚫고 어쨌거나 승리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네. 그러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뭔가 통제하고 지배하는 위치에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다. 라는 식의 인식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니들하고 다른 이제 니들이 심판하는 특권 계급이 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든 건방 떨지 말고 너네가 뭘 알아? 뭐 이런. 야, 우리가 이렇게 한들 뭐 어쩔 건데? 이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생각도. 근데 그런
젊은 이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이준석 지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예, 예. 이준석의 정치가 또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파고들었잖아요. 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예. 정치권에 들어와 가지고 한 일이 예. 계속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감각을 키우는 일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 예. 세대 분리, 예. 또 세대 포위 뭐 이런 예. 전략을 써야 된다. 예. 대한민국의 보수 참칭 정당은 애초에 노년층한테 소구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뭔가 지금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층의 소구력이 있으니 그쪽에 맞는 얘기를 최대한 자극적으로 해서 예. 그런 걸 통해서 일종의 표의 결집력을 높이고 우리 거를 챙기자. 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학력이나 지위나 이런 거에 대한 환상 예.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하면 이게 늘 수구 세력이 이길 수 있다. 그런 식의 정치공학적 계산 그런 건 별로 숨기지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젊은이들 가운데 지난 대선 때도 제가 굉장히 좀 뭐랄까 절망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이준석이 좋다. 뭐가 좋아서 그렇게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나 어떤 정책이 좋으냐? 하버드 나왔잖아요. 하버드 나온 건 정책이나 지지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차원적인 생각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네. 결국 학부모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세상의 모든 게 예. 학벌로 다 좌우되고 그거에 의해서 무슨 학벌이 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뭐 그보다 떨어지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고 학벌을 내세우는 사람, 학벌이 우위에 있어 보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그 사고를 하잖아요. 그 사고를 갖고 있는 집단이 일베 집단이고요. 많은 일베들이 판검사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뭐 심심치 않게 들리고 또 이 로스쿨의 또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은 전 잘 몰랐는데 로스쿨에서 그 로스쿨 다닌 학생들에게서 검찰이 사람을 뽑아간다면서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는 학생들이 예. 이제 실습 기간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때 예. 뭔가 이제 자기들도 계속 이렇게 간을 봐가지고 예. 조직에 맞을 만한 사람들을 미리 접촉해서 뭐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겠죠. 그래서 로스쿨이 검찰한테 밑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검찰이 어떤 그 역기능 예. 또 악행, 부조리를 저지르는지 가르치질 않는다는 거야. 가르치는 걸 또 그렇고 예. 발언을 잘 안 하죠. 예.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올려야 된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리크루팅이 되고 있는 거 보면 최근에는 네. 이 검사를 지망하는 저 사람들이 현저히 떨어졌답니다. 아. 예전에는 로스쿨을 나와서 소위 말해서 제일 잘 가는 길이 네. 검사가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 네. 초반에 잠깐. 예.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뭐 100명 이상 사표 내고 나오고 막 이런다는 거죠. 아이고야. 존경도 못 받고. 그리고 그렇죠. 뭐 그냥 정권마다 휘둘리고 뭐 사실은 그러니까. 평검사로 일단 들어가서 일단 그 일을 시작하면 네. 굉장히 경무해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네. 그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는 어떤 자부심이나 보람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뭔가 좀 정신이 멀쩡하게 있는 사람일수록 예.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미래상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보면은 20년 뒤에 나는 저 선배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본받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샤터. 네, 저러느니 나는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예.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검사 독재 정권, 검사 정권이 돼가지고 네. 뭔가 득을 많이 보고 뭐 이럴 것 같았지만 결국 국민들 마음에서는 더 멀어지고 이제는 이거는 그냥 해체해서 폐기해야 될 조직으로 거의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인식할 거예요, 진짜. 본인들도 거기에서 오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윤석열, 한동훈 같은 자들은 다 해먹고 네. 그 자리까지 갔지만 우리는 뭐냐, 우리의 미래는 당신들이 다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뭐 동요하는 움직임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동요라는 거는 애초에 겁이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이익에 또 출세 방점을 두다 보면 행여나 무슨 다른 걸로 책 잡히거나 흠집 잡힐까 봐 당연히 그 쫄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현상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슨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뭐 윤석열한테 무슨 일이 있다, 뭐 네. 한동훈한테 무슨 일이 있다, 네. 그러면은 무슨 상습적으로 댓글 올리는 아, 게시판에다 글 쓰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2%인가요? 예, 이 프로스에다가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나름 다 본인들이 얘기하는 검사장 직위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뭐 어쩌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검찰개혁 법안을 민주당에서 성안해가지고 뭐 통과시킨다고 준비한다고 하거나 뭐 특검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면 예전에는 뭐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냐, 뭐 우리가 뭐 맨날 이렇게 뭐 정치권에 뭐 휘둘려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살권수하기 때문에 이런 탄압을 받는 것이다. 예, 예. 이렇게 떠들기도 하고. 선동 자극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살아있는 권력, 살권. 그런 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도 예. 예전에는 이제 아부성 댓글 또 동조성 댓글이 엄청 달렸는데 그렇지. 댓글이 안 달린대요. 아, 그래요. 니들끼리 떠들어라 이런 거지. 그리고 니네가 왜 그러는지 어디 쳐다보고 하는지 우리도 안다. 이런 식의 느낌이 있는 거죠. 이제. 와, 검찰도 바뀝니다, 여러분. 검찰도 바뀌고 있어요. 자, 정말 참 바뀌는 게 아니라 뭐 망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 됐잖아요. 지금. 네. 그동안에 한 악행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의원님 보시기에 그 이제 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권이 들어서면은 검찰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체 후 재편성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해체 이거를 후 뭘 재편성. 여기다가 뭐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걸 좀 바꾸면은 되겠다. 그 해체라는 이렇게 해서 거는 일이 간판만 아니고. 새로 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에 있는 검찰 공무원들을 하나하나 다 인사 검증해서 넌 새끼야 집에 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예전부터 얘기해왔던 수사기소 분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예, 예. 그렇다면 예. 검찰청이라는 간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네. 생각해 봐야 되고 네. 국민들한테 검찰청이라는 그 간판의 인식이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권력을 위해서 네. 앞에서 칼춤을 추다가 예. 망하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예. 왜 중앙정보부가 왜 이름이 자꾸 안기부 국정원으로 자꾸 바뀝니까? 네. 왜 보안사는 기무사 무슨 안보지원사령부 방첩사로 왜 계속 이름이 바뀝니까? 그만큼 나쁜 짓을 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국민들에게서 멀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검찰도 그런 시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기소청 내지는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인력은 네. 새로 생기는 수사 조직으로 가라. 뭐 중대범죄수사청 이런 거 지금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검찰청에 있는 사람들을 그 수사청, 기소청으로 나눌 때 저는 한번 필터링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필터링해서 악행이 있었던 사람, 뭐 평정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 좀 집에 보내고. 그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 조직 안에서 자리를 둘러싼 경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필터링이 있는다고 하면 이제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갖다가 투서지를 엄청 할 텐데 원래 그런 걸로 또 능한 조직이에요. 그게. 예. 그것도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걸러내는 작업은 있어야 되겠죠. 걷어내야지. 걷어내야지. 제가 예전에 그 기무사 개혁위원회에 일을 하면서 네. 거기가 해체 후 재편성 과정을 거쳤잖아요. 아, 그런 적이 일을 할 있었군요. 때 보면 예. 그 내부의 평판이나 또 어떤 공식적인 징계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람도 있고 네. 그 안에서 본인들의 자리 다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음해성 소문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 저희도 분명히 했었고. 예. 그런 플랜까지 다 좀 짜 놓아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자, 지금 정권이 뭐 사방팔방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픽스가 최초 인터뷰를 했고 예. 그분이 이제 실명을 까고 얼굴을 까고 나왔단 말이에요. 많은 언론들이 이제 스픽스가 진짜 큰일을 했는데 예.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대표님한테. 아니 그 스픽스가 또 명태균 씨하고 또 단독 인터뷰를 했었고 그런데 예. 자 강혜경 씨 그 뉴스토마토에서 알파벳 E로 통하는 예. 그 강혜경 씨가 이제 자기 얼굴을 드러내놓고 나와서 다 폭로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보니까 명태균하고 원수지간인 것 같아요. 원래 명태균 씨 사람이었다가 네.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여러 가지 행태를 보고 지금 이제 완전히 돌아선 상황인 거잖아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정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일단 강혜경 씨 폭로 내용을 보면은 뭐 김건희의 그 공천 개입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 이게 핵심 이른바 야마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자기가 국정감사에서 부르면 나가겠다. 뭐 이렇게 또 밝혔고요. 네. 뭐 무수히 많이 그 명태균이가 이게 휴대전화 열어서 보여주면서 뭐 여사가 이런 문자 보내왔다. 뭐 이런 통화를 했다. 뭐 들려주기도 하고 네. 말이죠. 그랬단 말이죠. 이게 그
결국 검찰 수사까지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당연하죠. 아니 이미 지금 김영선 씨가 그 강혜경 씨를 고소를 해놨잖아요. 네. 횡령했다고. 네.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고소해줘서 고맙다 하는 이유가 네. 수사로 다 밝혀보자. 예. 나는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있다. 예.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야,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흐름이나 구조를 보면은. 지금 검찰이 예. 뭐 그거야. 어떤 사람이 맞느냐 또 무슨 장난을 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아, 그렇죠.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창원지검 검사장이 여성이거든요. 네. 제가 전에 보니까 뭐 정유미인가 이렇게 나오던데 네. 그거 아주 유명한 게시판 검사거든요. 그래서 아이고야. 걱정스러운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 이프로스에 어? 맞아요 하면서 댓글 달고 예, 예. 혹은 뭐 자기가 글을 올리고 아,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래도 그런 글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이 물론 시류는 뭐, 결코 윤석열, 김건희에게 유리한 구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윤에 의해서 승진하고 발탁됐고 뭐 이랬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공동운명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엄짝달싹 못하잖아요 지금. 결국 그런 면이 좀 있죠. 특검으로 가야 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특검으로. 예. 오죽하면 내부에서도 정말 지긋지긋하다 좀 특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데 네. 검찰 내부에서도. 강혜경 씨는 뭐 공익 제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공익 폭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명태균 뭐 오늘 또 보니까 한 달이면 탄핵된다 윤석열이. 예. 그 채널A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데 예. 지금 명태균의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좀 경계를 해야 되는지 의원님이 좀 일단 가이드라인 이 사람이 제시해 누구누구 주신다면. 이름을 언급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본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는 사람인 건 맞는 것 같고. 안철수나 뭐 이런 제가 보기에. 사람들. 예. 아니 이 사람은 누가 자기 모른다 그러면 증거를 제시하잖아요. 이랬는데 당신 나를 몰라 뭐 이러는 건데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명태균 씨를 잘 모르는 거지 네. 영남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던데.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예. 뭔가를 그 위에서 선거에 나서고 자리를 탐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당연히 명태균 씨를 한 번씩 다 만나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자신감이 그런 데서 비롯된 거 아닌가 싶고 이분이 김영선 씨가 국회의원이 다시 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경제적 손해가 있어 보이잖아요. 반띵도 못하고 다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고 네. 그럼 본인 입장에서 일종의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칠불사에다가 이준석이랑 내려오라고 그러고 네. 뭐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 이제 김영선이가 무슨 파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내려간 게 아니라 예. 명태균이 야 준석아 내려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려간 오라 거고. 그러면 뭐 와야 되는 사이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고 우리 이준석 의원이 별로 그렇게 반박을 못하는 것 같던데 네. 여하튼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 또 자기의 사업 형태 이런 게 있는 건데 그게 차단됐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자기 나름의 일종의 그 공작을 한 거고 그 결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네. 이 강혜경 씨 같은 분은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자기한테 꼼짝달싹 못해 자기 손아귀 안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을 텐데 네. 김영선 씨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사람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하고 예. 그냥 버리고 뭐 덮어 씌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시다바리로 봤던 거죠. 강혜경 선생이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해야 될 사람이니까 네가 다 뒤집어 쓰고 가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죠, 쓰레기. 자업자득인 면이 있는 거고 예.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겠어요? 네. 어쨌거나 사실관계가 드러남으로 해서 본인은 김건희 씨한테 치명적인 어떤 사실을 밝힐 의지까지 있었다는 거잖아. 네네. 그 텔레그램 뭐 이런 걸 예. 보여줬다는 거는요. 예.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적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윤김의 행태는 자기 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검찰을 동원할 거라고 본인이 예상했을 거고 또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뭐 수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조용히 있으면 완전히 나는 짓밟히고 죽을 것이다라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내가 카드가 있다.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언론들이 명태균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 예.
이게 과연 적절한 일인가? 그랬더니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이 이준석 입 열어라. 예, 넌 뭐냐 이게 대체. 예. 지금 명태균의 늪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사건의 진실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준석 의원이 처음부터 명태균 씨가 알까봐 걱정했다는 거고 네. 뉴스토마토 취재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명태균 씨가 알게 되면 본인이 굉장히 곤란해진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작년 11월 5일에 이준석 씨가 본인이 개설한 유튜브가 있어요. 예. 여의도 재건축 조합인가? 예. 그거 보면은 이제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 셋이 모여가지고 창원 의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작년 11월 5일입니다. 거기는 김건희가 김영선을 최애한다. 또 공천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요. 예, 작년 11월 5일에. 본인이 당대표 때 한번 겪어봤으니까 이제 그걸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준석은 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근데 옆에 그 장성철, 김준일 두 분은 김건희. 이래도 되는 거니? 뭐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명태균 씨가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자주 만났다, 네.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다, 뭐 여론조사 결과를 갖다 줬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은 저는 그 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거짓말이었으면 그 전까지 김건희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는 사람들 100% 다 고소당하고 100% 다 어마어마하게 밝혔죠. 압수수색 당하고 밝혔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냥 용산의 반응이 없잖아요. 지금. 반응이 없어요. 일체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고 애초에 그 김영선 얘기 나왔을 때도 결국 공천을 안 받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예 뭐 그런 일이 없었다가 아니라 나오는 게 뭐 경선 때 조금 도움 받았다고 후보된 후에는 내가 뭐 상대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잠깐 흘리던데. 네. 명태균 씨가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람을 왜 취임식에서 자기 아버지 뒤에 앉혀? 예. 아니 이거 보면은 지금 단단히 약점 잡혔다라는 느낌을 지을 길이 없고 혹시 이러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이 야, 네 폰 가져와. 해가지고 정유미한테 전화해가지고 응? 유미야 알지? 내가 많은 얘기 안 할게 알지? 딱 끊는 그런 그림이 갑자기 연상되는 건 왜일까요? 그렇게 굳이 전화하지 않아도 알아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배신 때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뭐 그거야 아프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마 큰 믿음이 있을 겁니다. 야, 그 여론조사 대가로 그 뭐 엄청나게 많은 여론조사. 저도 예전에 출마를 했고 그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하고 단일 후보하느라고 여론조사 비용을 서로 냈어요. 그러니까 그 이긴 쪽이 600을 내고 진 쪽이 800을 내고 1,400 아니에요. 그러면 합치면은 맞죠? 진 쪽이 더 내는 걸로 1,400, 600, 800 합치면 그게 두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700이란 얘기죠. 네. 이게 2012년 시가인데 그로부터 뭐 한 그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그때는 더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 무슨 몇 차례 그냥 두 번 하는데 그랬는데 거의 여러 번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억대라고 얘기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3억 6천이라는 계산이 나왔다는 3억 6천이요.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한 푼도 안 받았다면은 대신에 그 저기 김영선 공천으로 퉁쳤다면은 이거 명백한 위법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뇌물이죠. 뇌물. 범죄예요. 뇌물. 그냥 단순히 뭐 선거법 위반이네,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은 거잖아요. 여론조사 비용을 아낀 거니까. 그만큼의 이득을 얻은 거고. 근데 그거는 공소시효가 지났을까요? 선거법이 아니죠. 안 지났어요. 그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죠. 선거법으로 걸 수도 있는데. 그렇긴 하네.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그 저기 당선되고 2달 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아직 공소시효가 멈춘 거 아닙니까? 멈춰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뇌물의 가능성이 높다니까. 그거하고 공천하고 지금 우리 강혜경 씨 증언처럼 그렇게 이어진 거라면 아니 사전에 돈 받고 나중에 자리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뭐 사후 매수죄로 저기 어떤 교육감도 그 중간에 직을 잃었는데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명태균 씨 입장에서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협박할 소재가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실제로 협박을 한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협박하기 싫다.
협박 안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명태균 뜻을 받들어서 예. 그냥 무마가 된다? 그럼 우리 이거 지켜만 봐야 됩니까? 아니 그 무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는 더 예. 터져 나올 게 많지. 이제 윤김은 이제 자기들의 어떤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 아니 한동훈이 밥 먹자고 부르는데 20 몇 명이 일단 갔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는 물론 용산에다가 보고하려고 뭐 낀 사람도 있겠지만, 네.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갔다라고 하는 거는 저기가 예전처럼 그렇게 세지 않다. 저기도 저물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갔지. 그분들이 무슨 뭐 민주화에 대한 열망, 정의 실현 뭐 그런 것 때문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서 눈 돌리다가 어디로 붙는 게 나한테 이익일까 하다가 간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 아니면 맞습니다. 저쪽에서 홀대를 받아가지고 뭔가 감정이 있어서 갔거나 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도 이제 분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요. 저는 그 윤석열의 좀 기세가 꺾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게 한번 꺾이면은 그게 다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실제로도 그 윤석열한테 여사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봅시다. 일단 사과하고 네. 이렇게 적당히 좀 이 마무리하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을 취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완고하게 그걸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 사과든 뭐 특검법 수용이든 한 번 접으면 이건 줄줄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순사질로 일관했던 정치검사의 신조이자 생각이 신조입니까? 뭔가 상대한테 네. 그 빌미를 주거나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네. 그걸 푹 파고 들어가지고 뭐 저기 낚아채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가까운 예로 유시민 장관이 무슨 못할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예. 한동훈 저 관련해서 예전에 노무현재단 무슨 그렇죠. 계좌 들여다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얘기한 거를 가지고 나중에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를 알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소송 내잖아요. 네. 고소하고. 네. 그런 짓을 늘 해왔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도 궤변으로 차라리 저기를 했으면 지금 검사 출신으로 뻔뻔하게 궤변하고 거짓말하고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가 저도 궁금합니다. 뭐 이따위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한 사람이라도 보십시오.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이 있는지. 김웅, 손준성. 없어요. 예, 검찰 출신도 다 똑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거기 어찌 보면 왕초이자 두목인데 거기서 무슨 사과를 한다고? 홍준표 지명 상남자 아닙니까? 네. 근데 무슨 그거는 그리고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는 사과인 지금 것이고 사과해봐요. 무슨 소용 있겠냐. 이런 불만 지르는 거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한동훈 쪽에서 김건희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우리에게 사과는 그냥 레토릭 정도로 이해가 되지만 이 정치 검사들 이들에게 사과는 헬게이트가 열리는.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내부적인 어떤 권력 다툼에서 약점을 보이고 선수를 뺏긴다라는 느낌이 더 큰 거예요, 이 사람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말이 먹혔다라고 받아들여질 거고. 그렇지. 예. 그러면은 한동훈은 더 키높이 구두를 높은 걸 신을 거고. 그러면 본인들은 이제 가슴에 뽕도 넣고 당한다.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아니 서로가 서로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절대 정면 승부는 안 하고 뒤로 깔짝거리면서 언론 이용해가지고 플레이하면서 아주 지저분한 싸움을 계속 할 겁니다. 저 지각 있는 검사들은 저렇게 정치 검사 둘이 투톱이 저렇게 검찰의 밑둥까지 다 파괴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검사라면은. 그러니까 이제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본인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만이 훨씬 큰 거죠.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다 해먹고 나가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뭐가 되는 거냐라는 게 훨씬 큰 거예요. 아니, 우리 한동훈이가 원외위원장 만났는데 이제는 뭐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예. 예. 뭘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 얘기인즉슨 예. 특검법이 또 다시 올라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그 뭐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를 할 수가 없다. 예. 뭐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국민만 믿고 가겠다. 한동훈이가 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특검 가는 거죠. 국민 눈높이, 국민의 뜻은 그냥 그동안에 계속 해오고 먹어버린 말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깔창도 높이고. 최근에 이제 벌어진 일련의 그 치사한 식사 배제 사태, 그다음에 이제 본인 무시, 뭐 그게 한번 만나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는데 끝까지 반응을 안 하고 또 그 한국경제신문 60주년 창간 60주년 연에서 그 자리 한동훈이가 바꿔라. 안 보이는 테이블로 아이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그 유치한 싸움이 이제는 이제 비위가 이제 빈정이 상했다는 거고 확실히. 네. 그러니까 나도 그냥 가만 이제 한동훈이야말로 윤의 스타일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자기를 죽이는 수순으로 들어갔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을 거고. 예. 그러면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뭐 그렇죠. 내가 죽기 전에 뭐 꽥소리라도 한번 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용기가 있고 전략이 있고 지략이 있고 무슨 새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인데 네. 과연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회의적으로 보시는군요. 이제 언론 플레이부터 시작하겠죠.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그 야밤에 언론 플레이 하는 거니까 네. 아주 지금 뭐 그 국힘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더만 그러니까 한동훈이 기사를 나눠주는 기사가 그 기자들이 정해져 있대요. 채널 A에 뭐 딱 아무개. 보기만 이렇게 해서 준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하나하나 이제 뭘 흘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요. 그 김대남을 시켜서 대통령실이 그 뭐 공격을 하라.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한테 그렇게 사주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거짓말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주 뭐 저기 뭐 역사의 공헌을 하는 대남 방송이라고 그래야 돼요. 김대남. 대남 방송이래. 김대남 방. 아이고 대북 방송, 대남 방송 바쁩니다 윤석열 정권. 대남 방송. 근데 김대남 씨에 대해서 한동훈이 굉장한 적개심을 표현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김대남 씨를 상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김대남 뒤에 있는 그냥 김대남을 이제 앞세울 뿐이지 실상은 그렇죠. 이제 김건희를 공격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면 승부할 자신은 없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변죽을 울리면서 들어가고 있는 건데. 아니 그 야당 의원들한테 그냥 한마디 한마디 말대답하던 그 깐족되면 어디 가고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나. 이래서는 어떻게 뭐 일단 윤석열이가 저 한동훈 죽이려고 하는데 그 칼날을 피할 수도 없을 것이고 대권은 뭐 그냥 그러니까 그 가능하지도 않을 깐족거리는 것도 상대가 예. 말로 계속 나올 거라고 할 때 네. 그럴 때 깐족되는 것도 통하는 거지. 그래 이제 이런 상대가 순간에는 흉기를 들고 있으면 예. 거기서는 이제 그런 수법이 안 먹히는 거죠. 야, 전형적인 강남 엘리트들의 그 민낯이에요, 그게. 어? 거기다가 실제로 말은 엘리트라는 말을 붙여주면 안 돼. 엘리트 아닌가요? 엘리트 아닌가요? 엘리트 교복을 입었던. 강남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싸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 확실히 나이 먹어서 저기 뭐 하는 짓입니까? 저 무슨 저기 이른바 이빨로 이제 그 먹고 사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거 앞에서는 힘을 못 쓰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문재인 정권 뭐 그 이전에 노무현 정권 막 씹어댔던 진보 논객이 윤석열이 때 또 그쪽 주류에 들어가가지고 알랑대는 거 보면은 참 그래요. 그렇죠. 그 말씀하시니까 예. 그 동안에 계속 지금 생각이 나서 언급해야 될 분이 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시던데. 네. 지금 이 친일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가장 분개해야 될 사람이 정운현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이고. 정운현이라는 사람이 예. 지금 저 이낙연 대표 밑에 있다가 네. 선거 때 예. 넘어가서 윤석열 찬양하다가 네. 지금 자리 하나 받아가지고 예. 있더라고요. 예. 무슨 문화예술진흥원인가 뭐 어디 그런 뭐 데 정보? 있던데. 뭐 정보가 들어가는. 정보에 맞아. 그 사람이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스스로 친일파 연구에 자기가 네. 그 임종수 선생을 이어받은 무슨
굉장히 연구와 공부를 많이 했고 네. 그 관련 책도 많이 내고 그랬어요. 그 양반이 그 자기 뭐 하여튼 사무실인지 연구실인지 그 이름을 보림제라고 네, 했어요. 그랬었죠. 보림제. 예. 그 이제 림은 임종국 선생님을 임종국 선생을 받드는 예. 보림제. 그랬던 양반이 말이죠. 지금 친일 정권 들어가서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그러니까 거지? 이제 그런 사람들만 봐도 예. 이 정부가 어떤 사람들이 네. 거기 참여해서 구성하고 있는 건지 뭐 네. 김대남 씨도 많은 거 보여줬지만 예. 그냥 기회주의자들, 그다음에 시류에 영합해서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안위가 가장 중요하고 네. 뭐 정권의 앞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특히 윤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말하는 걸 봐도. 예. 아이고 그냥 뭐 이낙연의 비서실장 하다가 이낙연 선거 캠프의 뭐 공보 예. 단장인가 그거 하다가 이제 대선 무렵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로 그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는 뭐 잘 안 보이더니 갑자기 대선 직전에 윤석열 품에 안기고 예. 참 이게 모르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그 양반에 대해서 살짝 얘기 좀 하자면은 항상 돈에 쪼들려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저 일본과 맞서서 어떤 독립지사들, 민족지사들도 다 쪼들려 살던 분들 아닙니까? 쪼들려 살았던 분들 아닙니까? 예, 하여간 지금 뭐 친일파가 어떻게 변절하는지, 뭐 독립지사가 어떻게 변절해서 친일파가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싶으셨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김건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야당에서 지금 국정감사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21g 대표에 대해서 동행명령을 내렸고 이진숙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을 내리려다가 이진숙이가 나왔대요. 예. 이것들 보면은 조금 더 부끄러움이란 게 없어요. 예. 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뒷감당할 것인지 그건 염려하는 바도 없는 것 같고요. 예. 이진숙이 나와가지고 또 악수를 청하는 그 장면이 오늘 경향신문 일면에 실렸던데 어떤 멘탈리티입니까 그 사람? 일단은 뭐 이틀 일하고 뭐 봉급 몇 천만 원 받았네 이런 거 뭐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 나한테 돈은 나오고 네. 차도 나온다. 예. 아니 그래서 지금 방통위가 1인 체제가 돼버려 가지고 향후 뭐 언제 심판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돌아온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방통위원 국회 몫에 추천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2명 그대로고 그 2명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없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런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확립됐다고 봐야 되고 그거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너무나 당연한 그 판단인 것이고. 네. 이제 이 막무가내 정권에서 그런 자리를 맡은 사람들이 정권의 어떤 앞날이나 또 윤에 대한 일말의 충성심이라도 있다면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안 되죠. 근데 어저께 민영삼 씨 같은 분도 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국힘도 어떻게 그 방어를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대먹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는 무슨 뭐 굶주렸다고 해야 될까? 뭐 이게 굶주린 하이에나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납득이 가지 않는 그 사석에서 자기들도 뭐 윤석열이가 지가 뭔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라는 거를 김대남 씨의 그 대남 방송을 통해서 이제 다 온 국민이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왜 우리 한남동 김 박사는 계속 김 여사님이라고 호칭을 하는가? 권력이 이제 그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나대고 설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본인들의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TK나 지금 뭐 노년층에서도 야 저 특검 해야 된다, 재 조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소해야 된다 이런 조사를 해보면 60% 이상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층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어쨌거나 나는 여기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들에 지금 빠져 있고 그 둘러싸고 있는 간신들은 여전히 또 거기서 또 장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를 외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갈 길은 그러니까 몰락의 길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시기가 빨리 오지 않으면 나라가 절단나게 생겨서 그럼요. 너무너무 우리 걱정이 생존의 있는 문제가 거니까.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근혜 때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가 이번에 그렇게 쉽게 탄핵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예, 예.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연히 그렇겠죠. 본인들이 그것 때문에라 또 더 탄핵을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또 이제 지난번에는 김무성, 유승민 등 새누리당의 핵심들이 이렇게 탄핵에 동조했기 때문에 예. 박근혜 탄핵이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은 잔뜩 기대하겠지만은 탄핵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력이나 정치적 기반을 가진 구심점으로 김무성,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그때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현 상황으로 봐서는 한동훈인데 한동훈이죠. 그럴 수 있는 그 역량이 안 되죠. 그리고 한동훈이 설사 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한동훈이 그게 다른 사람입니까? 자기들끼리도 그러잖아요. 네.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술을 안 먹는 윤석열이다. 어? 그 다음에 홍준표 뭐라고 합니까? 저건 황교안의 길을 갈 것이다. 누구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저 욕 안 하는 윤석열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쩍벌 안 하는 윤석열. 자기들끼리 다 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당대표 경선 과정이나 이럴 때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당을 오랫동안 당에 먼저 와가지고 있었던 그 법대 선배고 검찰 선배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네. 나경원도 법대 선배고 예.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그 사람들에는 요만큼의 존중도 없잖아요. 그 꼭 그런 면에서는 그 싸가지가 부재한 부분은 이준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싫어하는 건데 여튼 구심점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리더가 될 수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죠. 국힘에서 일단 어쨌거나 윤이 지칭하기를 그게 다 쥐약 먹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건데 네. 내 몸을 위탁해가지고 쥐약 먹은 나를 걷어줄 사람이 네. 지금 확실치가 않고 예. 그렇다 가만히 있자니 죽을 것 같고 예. 근데 이번에 탄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일이 벌어지면 네. 이제는 자기들의 재생의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예. 윤이 벌이는 온갖 폐악질을 자기들도 느끼잖아요. 실제로 지역에 가면 욕을 많이 먹는다는 거거든. 예. 네.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런데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이 탄핵이라는 어떤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완성되는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면 훨씬 더 그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탄핵에 대해서 더 이렇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악순환 이런 게 생기는 근데 이제 뚝이 무너지고 이 민심이 이제는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하지 않는 너희라면은 예. 우리가 버리겠다라고 나온다면은 그때까지 그래도 그러니까. 안 됩니다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되면야 당연히 저기 편승하겠지만 네. 이 사람들 여전히 강남하고 영남이 있는 이상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 계속 여태까지 그게 어찌 보면 입증돼 왔고. 근데 70대의 어떤 그런 여론이 바뀌고 있는 이 흐름이 굉장히 주목됩니다. 저는 그게 그 응급실 예, 예. 일단 50 넘어가니까 와 병원이 어디 있지? 이걸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아프면 뭐 참지 뭐 약 먹지 뭐 이랬는데 이 병원의 위치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응급실에 제때에 가서 치료받기 어렵다. 이게 그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다가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들 그러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저런 거를 떠나서 일단 이 앞서간 세대로서 네. 이 세상을 이제 저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될 선배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좀 그럼요.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눈 감고 찬양한다고 그래서 지금 나라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습니다. 60세 넘어가면 나는 무조건 이제 투표를 중단해야겠다. 중단을 아니 그거 보니까 젊은 세대들을 위한 나라가 돼야지. 우리 저 윤석열 찍으신 그 어르신들 보면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진짜 나 60 넘어가면 나도 나이 먹었다고 할 텐데. 예전에 예.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예. 노래가 아니고 시가 있습니다. 시. 네. 김광규 선생이 아마 지으신 걸로 제가 김광규. 기억하거든요. 예. 그 저기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그분 말고. 예.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예. 거기 보시면 그런 겁니다. 4.19 전야에 모여 앉아서 어떻게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권을 무너뜨릴 것인가 예.
생각하던 예. 논의하던 우리가 예. 18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직장인들이나 기성세대가 돼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된다. 네. 이런 말하자면 생활인으로서 그냥 이렇게 예. 소시민으로서 전락해버린 네. 그 모습을 그린 그런 풍경이 담긴 그 시가 있거든요. 네. 한편으로 좀 슬프기도 하고 짠한 마음도 들고 현실을 너무너무 잘 그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세대가 MB 세대입니다. 그렇죠. MB 세대. 예. 예. 이제 저희는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저 4.19 때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 변절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예. 저희가 나이 들어 보니까 또 우리 세대가 그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저희 뭐 이렇다 어떤 역사적 그 족적을 남긴 건 없지만은 뭐 다른 거 말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냥 투표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저 어르신들 이윤석열이 같은 이런 쓰레기를 대통령으로 세우신 분들 그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김 박사, 우리 김용민 박사님처럼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분은 뭔가 어떤 얘기에 한번 꽂히면 또 확 쏠리는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 순수한 사람들이 한번 꽂혀가지고 쏠릴 때 그 뭐 좋은 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걸 경계해야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중도의 마음을 잡기 위한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들의 그 어떤 그 국민들의 민심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그럼요. 좀 필요할 것 굉장히 같아요. 중요하고요.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 부산 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기 이번에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민주당이 당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민주진보 아유, 진영이 그럼요. 기대할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네. 지금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단일화 이후에. 예. 예. 그러니까 그 단일화 과정 그다음에 단일화 이후에 이제 양 대표가 보이는 모습 저는 그 전부터 어떻게든 단일화가 성사돼서 네. 이재명 조국 두 분이 함께 유세를 해가지고 그 우리 후보가 당선되는 모습 이런 걸 굉장히 그리면서 기대했었거든요. 금정에서 만약 하여간 저 국민의힘이 지면은 예. 와 이거 그럼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윤석열한테도 치명타가 될 것이고 예, 한동훈한테도 당연히 그렇죠. 치명타가 예. 될 것이고. 국힘도 내부 분란이 이제 네. 본격화될 겁니다. 예. 강서구청장 선거의 파장보다 훨씬 큰 충격파가 갈 것이라고 강서구 생각하기 때문에 청장은 살짝 민주당이 좀 이길 거라는 예측이 그랬었죠. 가능했는데 예, 예. 금정구청장을 만약에 네. 민주당이 이긴다. 또 강화도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강화도야말로 그 농촌 지역인데다가 네. 노령 인구도 많고 해서 예. 큰 기대를 안 했던 건데 네. 거기 후보가 워낙 지금 문제가 많고 그 선거법 후보가. 위반 그 지난 총선 때 나왔던 모양이죠. 예. 그걸로도 기소가 됐고 예. 이번에 하여간 저기 그래서 당선돼도 다시 또 재선갈지 모른다 이 예.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거기다가 또 안상수 전 인천시장까지 지금 나온 그렇죠. 상황이고 예, 예. 그 안상수 씨를 옛날에 보온병 안상수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 인천시장 했던 안상수가 억울해요. 예. 이름을 바꿔야 되나 뭐. 이분은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이상한 패션을 구사하시던 그렇죠. 안상수 빨간 씨입니다. 양복에다가. 예. 자,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근데 강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듭니다. 쉽지 않겠죠. 거기가 거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안상수 씨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 78세인가 그래요. 야. 인천 시장을 하시고 예. 또 그 전에 삼선 의원인가를 하신 분이 대선 출마도 했었어요. 물론 그렇죠. 이제 경선에서 맞습니다. 예, 예. 경선에서 멈췄습니다만. 야 군수하겠다고 또 나서는 걸 보면서 예. 참 법인카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그거군요. 알겠습니다. 그 일단 금정만 이겨도 좋을 것 같은데 금정의 꼭 지금 이겼으면 여론조사가 좋겠습니다. 거의 뭐 호각지세라고 하니까 봐야 될 것. 교육감은 이기겠죠. 이기겠죠. 이겨야죠. 세상에 상대가 조전혁인데 조전혁, 초전혁. 예. 그분 진짜 예전에 했던 거 생각하면 네. 아니 그리고 본인이 또 뉴라이트나 무슨 저 그런 거 역사 왜곡에 앞장섰던 이런 전력 또 무슨 정교조 악마하던 거 뭐 이런 걸 떠나서 애초에 본인이 학생 때 학폭을 저질렀던 사람이더만. 본인이 그렇게 또 스스로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는 뭐 전학관계 그 이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봐도 학폭이더만 그거를 지금 이 시대에 예. 학폭 전력이 있으면 프로야구 선수도 못 합니다. 그럼요. 근데 교육감이라니 하물며
진짜 이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 지향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지지할 후보가 어떻게 따로 수도 서울의 교육감으로 이런 사람을 단일 후보로 낼 수 있을까요? 네, 참 그러니까요. 그것도 특이합니다, 진짜. 그 발상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번에 완승을 해서 국민의힘을 완패시켜서 예. 그렇게 해서 그 윤석열 심판의 물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분명히 일러줬거든요. 너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 말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잖아요. 24번이나 지금 저 거부권 행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민낯을 이번처럼 이 이상 유감 없이 보여줄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내부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네. 자기들끼리도 계속 악유다툼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는 척하면서 그 뒤에서 지금 커튼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가관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유치한 싸움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경원 원희룡은 한동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아유, 뭐. 안철수는 또 윤석열 한동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그렇죠. 것이며 예. 윤상현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준석도 애초에 그 당 대표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 대선 때 이준석이가 국민의힘하고 합친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런 길을 가고 싶어서 틀림없이 지금 합치고 또 다시 세대 포위로 나오고 그렇게 해서 2030 남성 세대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또 자기 지분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예. 그렇게 나갈 것인데 그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물론 지금 윤석열 퇴진에는 또 야권으로서 같이 연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대선 무대는 그 윤석열 타도 국면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민주진영은 인식해야 합니다. 계속 그런 걸 노리고서 움직이다가 지금 명태균 씨 때문에 큰 타격을 입고 있죠. 네.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어떤 이미지나 행동하고 너무 다른 지금 모습을 보이니까 네. 말하는 것마다 지금 궤변이 되고 있고 거짓말이 되고 있고. 거짓말이 계속 밝혀지고 있으니까 뭐 그 매화 심은 거는 주지스님이 요청해서 그랬다 그런데 뭐 주지스님은 난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니 뭐 한마디면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그걸 왜 하며 그 이런 것 같아요. 이준석이 정치를 잘못 배웠는데 여기서는 적당히 거짓말해도 뭐 거짓말이 드러나도 쌩까면 그만이다. 어? 그렇죠. 그 판에서는 그 유승민 의원이 또 그랬잖아요. 네. 내가 정치 가르친 적 없다. 이준석은 김종인한테 배운 거다. 뭐. 누군가가 얘기했잖아. 네. 이준석이 정치를 잘못 배웠다. 유승민에게 잘못 배웠다고 명태균 씨가 그랬나?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언제? 아이고 그 저기 우리 홍준표도 나름대로 다음을 기약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분도. 그래서 뭐 홍준표나 지금 앞서 말씀하신 나경원, 원희룡 그리고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대놓고 씹는 날 그날이 이제 그 날개가 꺾인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머지않았고 이 사람들의 공통의 어떤 이해관계라고 하는 건 항상 이익이니까 그거를 윤석열, 김건희 감싸다가 내 밥그릇 뺏기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 국감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정부의 잘못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11월에 다시 특검법이 발의될 텐데 다음엔 통과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통과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 계속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국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윤김 정권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무슨 저기 양평에다가 그 비탈에 사놓은 땅이 지금 몇백억 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거잖아요. 고속도로 부분의 바람에. 김건희 때문에. 김건희, 최은순. 네. 그 다음에 독일 뭐 덴마크 여기 정상 외교 위에서 순방한다고 했다가 취소한 것도 그것도 김건희 때문에 취소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물어준 위약금만 해도 지금 몇 억이라는 거잖아요. 그 지돈도 아닐 텐데. 그럼 문화부 예산으로 다 저기에서 메꿨더라고. 근데 그게 지금 저기 뭡니까 저 의료대랑 관련해서 광고 내고 이러는 것도 복지부가 광고를 못 내고 교육부가 내고 있어요. 복지부 예산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 와중에 이것들은 해외여행 예산 늘려놓은 것도 모자라고 또 예비비 써가지고 또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습들이 내부에서 자기들이 볼 때도 이게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서
아니 명백하게 그거 다 물어주고 생돈 나가고 한 거를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갈수록 곤란한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와. 그저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예. 소송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예. 뭐 저기 그렇구나. 기름값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산청이 이유를 따져보면 다 한 군데로 모여. 그래서 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예 특검법 이런 거 필요 없다. 네. 윤석열 탄핵으로 가서 탄핵하면 힘이 꺾이고 그러면 수사가 용이해지고 그러면 뭐 굳이 특검까지 갈 거 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 뭐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쥐도 방구석에 몰리면은 구석에 몰리면은 뭐 고양이를 문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예.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제 확실하게 저기 하는 거니까. 뭐 특검법 통과 어려운데 탄핵은 또 통과가 되겠는가? 예. 어제 조선일보가 일면에다가 이재명 대표가 예. 끌어내려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을 예. 일면 톱으로 냈잖아요. 예. 그것도 저는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조선일보가 비판할 의도로 이제 일면에 올렸지만은 사실상 그 제목으로 나는 메시지는 예. 탄핵 상황이다. 탄핵 국면이 왔다. 음. 뭐 그런 거를 본인들도 지금 인지하고 역시 우리 저 의원님이 그렇게도 독법을 가지시는군요. 저도 그냥 이 조선일보가 왜 이런 불편한 일면 톱을 걸어놨을까 그러니까요. 예.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무슨 이재명이 악마화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글쎄 말입니다. 지금 국면을 조선일보도 아마 객관적으로 파악할 텐데 말이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고수의 전략 오늘 순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